아니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김은혜 홍보수석이 뭐라고 했어요? 핵심 관계자,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 핵심 관계자라고 했는데 아니 매일신문인지 거기에 보도가 됐잖아요. 네네. 호객행위 아니라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건 바이든 날리면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호객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 썼다고 얘기해. 아니 사람 그 가게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리 오십시오 이렇게 아니 이게 나는 호객이지 또 뭐예요, 그 그럼? 기자가 네네. 그럼 조사해야죠. MBC 기자처럼 또 전용기 안 태워요? 전용기 타지 마. 네. 그리고 고소해서 당할 것 같아요. 네. 그 고소 잘하는 네. 대통령실이라고 하면은 제발 리투아니아 그 언론과 저 사진 기자 네. 저런 사람들을 고발해야지. 왜 꼭 불쌍한 우리나라 기자만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제일 나쁜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돌려치기 하지 네.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리투아니아 기자가 그 언론이 양국을 이간질시켰습니다. 아니 리투아니아 기사도 보면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아니 아니 그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추미애 전 장관이 우리나라의 페이스북에 서울에 썼고. 오셔서 네네. 질 바이든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네. 명동에 또는 우리나라 백화점의 명품 샵을 5곳이나 들렸다. 네. 라고 하면 우리나라 신문 안 나요? 나죠. 다 나죠. 그 나는데 나쁜 기사가 아니에요. 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은 나는 그 리투아니아 기자가 리투아니아 애국심을 가지고 썼다고 그러죠. 한국의 영부인도 네. 우리나라 명품숍에 와서 쇼핑했다 가면 걸리고 안 했다 가니까 네. 다녔다. 네. 얼마나 자랑이에요. 네. 좀 세계적으로 굉장한 홍보로 효과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고 그렇지. 다 그러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외국 출장길에 나설 때가 언제입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가족 특혜 의혹 사건이 아니, 막 제기될 때였고 제가요, 여기서는 제가 사람이 죽는 수해가 났고 근자에 네네. 해외 순방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고를 안 쳤어요. 그래서 칭찬하셨잖아요. 그래서 잘했다, 네. 잘한다 했다가 저는 어이 문제를 맞았는데 댓글에 엄청 엄청나게 욕 먹었어요. 얻어맞았는데 네. 드디어 사고를 치는 거야. 그럼 너무 칭찬해 주신 거예요, 실장님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죠.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지금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 내분이 잘한 것은 잘했다. 이번도 제가 이 난리를 치면서도 감찰을 시킨 것, 검찰 수사를 시켜서 한 것은 잘했다. 그럼 안 할 수도 있었습니까? 아니 보세요. 이태원 참사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대통령께서 지시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오케이.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 뭐예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수사는 왜 안 시켜요, 그러면? 아니 핵 잠수함 거기는 왜 올라가시죠? 아니 기회가 이번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화보 남겨야 되잖아요. 화보 남기려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외교 남북 관계로 가봅시다. 북한이 ICBM을 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의 핵 잠수함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또 미사일 2발을 쐈어요. 예. 탄도미사일. 딱 부산 거리 네. 550km.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는 대통령 부부께서 핵 잠수함에 딱 올라가셨어요. 전쟁 그리고 나도 경고를 했습니다. 정권의 종말을 볼 것이다. 까불면. 글쎄요. 어떻게 됐든 북한의 한미 동맹 네. 관계의 위용을 보이고 네. 당신들이 만약 도발을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응징할 수 있다. 하는 건뭐 또 그런 것은 잘 보여야 돼요. 네네.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 보세요. 한미 동맹 국가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이 하는 발언을 같이 해야 동맹이에요. 네. 북한은 도발하지 마라. 네.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은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로 나와라. 네. 이것이 미국의 한결같은 일관됐습니다. 일관되게. 메시지입니다. 네네. 그러나 그러한 국방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김정은에게 가슴이 서늘하게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렇게 세련되게 네네. 황 보이면서도 평화를 강조하고 외교적 외교적 해석이 해결을 가능한 그런 대화하자, 네. 해서 외교적 원사. 비핵화하자 네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안 하고 강대강으로 가니까 자 김정은은 쏴대는데 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원점 타격한다 뭐 가만히 안 있다 한번 쏴보라고 했어요. 그것도 못하면서 말이지. 시장님, 근본적인 문제는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의 정권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북이 다 망해요. 사람이 죽는 죽어요. 거예요. 다 죽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몇 사람 살아남아가지고 아니, 승리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는 게 선종하신 강원영 목사님이 네, 저한테 그러시더라니까요.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남북 관계는 한번 무너지면은 남북 우리 민족이 다 죽는다. 네. 왜 다 죽는 길을 가자는 거죠? 그 다 사는 길을 네, 가야지. 클린턴 대통령 때 영변 핵발전소 폭격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말리고 뭐 해서 이제 안 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말린 게 아니라 전화를 했대요. 김대중 네, 대통령 제가 그때 미국 갔어요. 네, 네, 미국 프레스센터에서 강연을 하신 거야. 네, 네. 하면 안 된다. 음, 그리고 지미 카터 전날 그렇죠. 저랑 같이 전화를 했어요. 네, 내가 이러한 것을 프레스센터 강연에서 제안하려고 하는데 미국 특사로 북한을 방문할 제안을 하겠다. 가실 거냐? 가시겠다. 그리고 카터가 갔잖아. 그런 정지 작업을 하고 네. 프레스센터에서 연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그때는 인구가 한 2억 네. 5천만이 그 연설을 시청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 여론이 돌았어요. 네, 네. 도니까 김영삼 대통령과 그런 조율해서 한 거죠. 그래 그리고 실제로 펜타곤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100만이 죽고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네. 그때 당시 국방장관이 페리 페리 프로세스가 그때 이제 생겼잖아요. 클린턴 대통령이 대북 문제로 페리 조정관을 임명했어요. 네네네. 이것도 그래가지고 페리 조정관이 북한을 가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보소스 대사 임동원 안보수석 박지원 공보수석 대통령께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는 전쟁 위기가 있으니까 전부 뭐 사재기하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페리 조정관이 올해가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전쟁 도발한 지 3일 만에 네. 남북 공이 100만이 100만이 죽더라. 죽어요. 네. 그때는 핵이 없었습니다. 네. 네, 핵이 없었어요. 100만이 죽는데 그 100만 중에 5, 6만의 미국 세리즌, 미국 시민이 죽더라. 네. 그래서 전쟁을 안 한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옆에서 듣고 음. 도대체 그러면 95만의 우리 국민은 말하지 않고 어떻게 미국 시민 5만만 얘기. 5만만 얘기하는가 피가 끓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랬다가 혼난 적이 있는데 보십시오. 그때부터
포천 등 미국 보병 이사단이 한수 이남 평택으로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은 핵이에요. 미사일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원전이고 주요 시설에 다 정조준 해가지고 네. 김정은이 한 방 빵 누르면 다 터져버리면은 원자력 발전소 터지면 핵무기 터지는 거나 아니,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격추시킵니까? 그러니까. 난리 나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동해에서 합동 연합훈련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폴란드를 가시니까 물론 방산도 있겠지만은 우크라이나를 가시겠다. 그러나 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했다 하면은 꼭 거기를 갈까 해서 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무용담만 뭐 기차로 17시간을 가고 아니 왜 거기서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옵니까? 왜 이순신 장군 우리가 직접 싸우지 코스프레, 않잖아요. 뭐 사직생, 생직사 아니 직접 싸운다면 그래가지고 아니잖아요. 러시아를 적대 국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 외교에서 저 얘기를 뭐 잘 모르지만 이 정도의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상임이사국이라는 사실. 그렇죠. 유엔을 무대로 우리가 외교를 할 때 중국과 러시아를 저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아니 우선 경제적으로 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얼마나 나쁩니까? 경제 성장률을 우리 정부에서 1.4%로 내렸는데 오늘 네. 국제기구 어디더라? 1몇 %로 내렸더라고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1.2% 경제 성장률 내렸습니다. 금년에 했는데 네. 지금 수출이 부진하고 가서 보세요. 난립니다. 제가 잘 다니는 봉천동 순댓국집. 본전 순댓국도 손님이 적더라니까요. 아우성이에요. 네. 아우성인데 왜 그러냐? 중국과 우리가 너무나 수출이 시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의 1등 수출국가였는데 그렇죠. 지금도 좋죠. 대만이 1등으로 우리가 2등으로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몇 개월 만에 우리가 5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1등 대만, 2등 미국, 3등 일본, 4등 호주. 우리가 5등이에요. 아니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대만, 계속- 네. 미국, 일본, 호주는 중국과 뭐 전쟁 일보 직전으로 싸우고 있는데 네,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다 놓쳐가지고. 그리고 러시아, 네. 물론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6.25 때 국제적으로 도움, 평화, 가치 외교 한다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가치 외교가 중요하면은 우선 남북 관계 개선의 평화는 어디로 갔어요? 자, 그리고 복구에 참여한다. 그건 좋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러시아 시장을 잃음으로써 3대 조선소가 당하는 것 엄청나요. 네네. 그리고 종전 후에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천연가스와 곡물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수입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회만 있으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외교는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거기 가서 사직생 생직사 그랬다는데 6.25 때요.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거든요. 그렇죠. 적국이었죠. 적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하는데 기술을 준 나라예요. 제가 그것은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말할 여러 수 가지 없-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말을 못. 아니 저는 자료 자, 보도 오늘 아침 나온 거 보세요. 보고 얘기해요. 보도. 우리 국정원이 네. 지금 1년 만에 개판된 거야. 네. 아니 방첩센터 만들었던 네. 그 사람이 인사파동해가지고 만들어서 뭐 국내 정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래도 없앴더라고요. 잘했어요. 네. 현 김규현 국정원장도
방첩센터 없애고 본래 2차 장사하나 거기 수사국에서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그거 없앴더라고요. 이거 이 총체적으로 문제야. 외교라는 게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잖아요. 적도 없죠. 그러니까 자. 아니 우리가 중국하고 네. 중공군이 우리나라 인해 준술로 그럼요. 엎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우방이잖아요. 노태우 정부 때 아, 잘했잖아요. 그렇죠. 자, 봐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관계인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지만 6.25 때는 같은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기술을 제공해 줬죠. 러시아는 우리가 위성 발사하는데 러시아가 도와줬어요.